전국에 계신 이베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베스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 투로 만나는 벌써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분자 운동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력학으로 가기 위한 기본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하셨던 보일의 법칙이라든가 샤를의 법칙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즉 선생님이 역학에서 F는 MA가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 바로 이 연력학에서는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연력학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6가지로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압력과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 자, 흔히 우리가 보일 샤를의 법칙이다라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다뤄줘야 될 내용이 되겠다. 자, 그래서 보일 샤를의 법칙 다뤄주시고, 두 번째, 바로 선생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무엇이고 그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세 번째로 기체의 분자 운동과 온도. 굉장히 중요한 식이 바로 3번에서 등장하게 될 텐데 좀 어려운 유도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 분자의 운동과 온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있을까? 그 식을 도출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 이상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들은 어떻게 표현해지는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체의 열팽창. 특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고체나 액체인 경우에도 열을 받으면 팽창을 했었잖아요. 기체인 경우에 열팽창을 특별히 다시 한번 다뤄주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맥스웰 분포와 액체의 증발, 승화라든가 증발의 개념까지 다뤄주는데, 맥스웰 분포라는 이 곡선이 있습니다. 그 곡선이 의미하는 것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곡선, 맥스웰 분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뤄보는 종종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죠. 자, 그러면 선생님을 쫓아오셔서 첫 번째, 그렇죠,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 온도, 압력, 부피의 관계,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풍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김을 불어 넣어도 되고 아니면 헬륨을, 가스를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풍선의 분자 운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선 속에서는 많은 기체 분자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풍선의 안쪽 면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풍선 안쪽의 분자들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막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풍선의 속의 기체 상태의 물질들이, 기체들이 굉장히 이 기체 상태의 물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 운동을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기체나 액체를 이루는 분자들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나 액체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걸 이름하여 분자 운동이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이 분자 운동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이제 끊임없이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멈춰 있는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지만 다 있는 것이죠.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정지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특별히 기체나 액체인 경우에 분자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넘겨주셔서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몇 가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압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압력은 열심히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압력의 정확한 정의는 이런 거예요. 기체를 구성하는 분자가 벽이나 용기에 계속 충돌하여 가하는 에브리바디, 여기서부터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에브리바디. 그래서 아마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면적의 단위는 약자는 S를 써도 됩니다. 힘은 F를 쓰죠. 그래서 압력이라는 것은 면적분의 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실험을 초딩 때라든가 하셨을 거예요. 중딩 때도 중학생 때도 하셨을 텐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질량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중력, 힘이 똑같아요. 아랫방향으로 mg.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야? 압력을 비교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압력이 이쪽이 더 크다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압정을 가지고 실험을 하죠. 압정으로 같은 힘으로 이렇게 눌러졌을 때 바늘 부분이 닿은 부분과 아니 넓적한 부분이 닿은 경우 압력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압력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해주십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이따가 유도하게 될 텐데 F라는 것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그작으로 곱하면 P 곱하기 A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단위를 한번 압력의 단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에브리바디.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의 단위니까 뉴턴이 되겠죠. 뉴턴. 자, 그다음에 면적의 단위니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뉴턴 제곱미터를 우리가 파스칼, 사람 이름이죠. 파스칼로 써준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했는데 1기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우리가 공기가 눌러주는 건데 수은 기둥으로 나타냈을 때는 76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고치면 760 밀리미터 Hg 수은이 눌러주는 것이다. 물일 때는 얼마였어요?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내신 시험 봤는데 약 10.3m의 물기둥이 눌러주는 거다. 그래서 1기압에 대한 것들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자, 자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할 기체들은 아이디얼한 가스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상기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기체가 무엇이니? 아주 이상적인 기체라는 것이죠. 마치 완전 탄성충돌, 탄성충돌 기억나죠? 탄성충돌이라는 것은 V라는 속도로 가면 벽을 맞고 다시 V로 튀어나오는 아주 이상적인 충돌을 탄성충돌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상기체는 어떤 기체를 이상기체라 하냐? 에브리바디.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엄밀히 따르지는, 그러니까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정확히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분의 PV는 K, 이게 정확하게 만족시켜주는 그런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분자의 크기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없어요. 이상적인 기체예요. 이상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스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냥 산소나 수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상기체다. 이 이상기체는 바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기체다. 자, 그 다음에 상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체 분자들은 무슨 충돌한다? 그렇죠. 탄성 충돌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상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 기체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실제 우린 기체도 압력이 좀 낮아지고 말이죠. 압력이 낮아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밀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실제 기체도 결국 이상기체에 가까울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자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셨던 보일 법칙부터 들어갑니다. 자, 보일 법칙은 첫 번째, 이 보일이란 사람이 법칙을 만들었는데 이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알아맞혀 보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 변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 있잖아요. P하고 V를 곱하는 것은 K, 일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커지잖아요.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면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긴장 푸시고 1P. 자, P가 하나 있죠. 부피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AD님, 자, 2P. 2P가 됐어요.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2P가 됐으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3P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V가 되는 거예요. 왜? 두 개 곱해가지고 일정하다. 이때 전제 조건은 T가 뭐다? 일정이다라는 이런 조건이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이쁘게 선생님이 그려놓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부피거든요. 부피.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는 작아져요. 이런 그래프를 반비례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 곱하면 일정한 값이 나온다. 자, 넘겨주세요. 자, 긴장 푸시고 샤를의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를은 무슨 관계를 알아보는 거냐면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X축에 온도가 있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온도가 T였을 때에 그때 부피가 V였다면 이 T가 되니까 그렇죠. 2V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F게 정리하면 T분의 V는 일정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압력은 뭐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거, 조작을 했을 때 알고 싶은 것을 Y축에다 놓으면 샤르르 법칙이 온도에 따라서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한번 또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기체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더 다른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어떤 그래프냐? 여기 온도긴 온도인데 이 온도를 선생님이 섭씨 온도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섭씨 온도로서 마이너스 273이 되면은 부피가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73도까지 끌고 내려가면 부피가 0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렇게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냐면 273도씨에서 0도씨가 되니까 V0라는 부피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0도씨에서 273이 되니까 V0가 2V0가 됐거든요. 어허, 그러면 선생님 273분의 1이라는 기울기 값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 부피라는 것은 처음 부피에다가 처음 부피 이거 풀어볼까요? V0에다가 플러스 V0인데 273분의 T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씨 온도 올라간 것만큼 추가로 부피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샤를의 법칙을 섭씨 온도로 나타낸 그래프로 다시 한번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73. 온도가 0도에서 273이 된다. 그럼 처음 부피가 V0였다면 2V0가 됐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자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한 번에 설명해 주세요. 그럴게요. 자,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한 번에 표현하는 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은 T분의 PV라는 것이 결국 일정할 거다. 자, 그러면 위에 한번 해석해 볼까요? 기체의 부피는 이 부피를 알고 싶은 거죠.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자, 그 다음에 절대 온도에 어쩐다? 비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예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PV만 이렇게 놓고 K라고 쓰면 이거 무슨 법칙? 보일 법칙이죠. 자, 그 다음에 T분의 V라고만 놓고 K라고 쓰면 뭡니까? 샤를 법칙. 그러면 T분의 PV라고 놓고 K라고 쓰면 이게 바로 보일 샤를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가기 위해서 PV는 뭐가 됩니까? TK가 된다. 여기까지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일 샤를의 법칙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넘겨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압력 P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눌러주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F는 다시 한번 뭐가 됩니까? PA가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십니다. 일기압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라는 것은 아이디어란 개수인데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 방금 전에 공부했던 보일 샤를 법칙을 엄밀히 완벽하게 따르는 가상의 기체다. 없어요. 가상의 기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일 법칙이라는 것은 PV를 K라고 놓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넘겨주실까요? 샤를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T분의 V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럼 보일 샤를의 법칙은 뭡니까? 이거 하나 알면 보일 샤를 한 방에 되는 것이니까 T분의 PV가 일정하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상기체를 가기 위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위한 기본적인 정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것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무엇인지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아주 매우 중요한 법칙인데 everybody, 모든 가스, 산소든지 수소든지 모든 가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해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과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 사과를 집어넣는 거하고 사과 박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수박을 집어넣는 거하고 수박이 좀 더 크니까 들어가는 개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체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체를 보통의 입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것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똑같은 수,
분자가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죠. 기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에 그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몰 속에 포함된 기체 분자의 수, 요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6.02 곱하기 10의 23,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간다는 거지. 사가도 6.02 곱하기 10의 23승, 수박도 6.02 곱하기 10의 23승, 3제곱, 그게 들어간다는 거죠. 크게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상기체,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 먼저 공부했잖아요. 보일샤를의 법칙을 따르는 완벽한 기체. 이상기체의 M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공부하셨던 여러분들 보일샤를의 법칙을 지그작으로 X자로 이렇게 곱해주시면 PV라는 것은 M몰에 대해서 어떤 상수 하나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에 이렇게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PV를 곱한 값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온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기체 M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이 식. 자, 그러면 우리 R 한번 알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 감독님, 우리 R은 알려면 NT분의 PV 하면 되겠네요. NT분의 PV. 그렇죠? 그래서 NT분의 PV인데 1몰에 관한 것이니까 N 자리에 1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T분의 PV예요. 자, 그래서 T분의 PV인데 273도씨에 그 다음에 1기압 1.013 곱하기 10에 이게 1기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피 22.4리터, 리터를 이렇게 제곱미터로 나타내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 푸시고 22.4리터이기 때문에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기체 상수 8.31이 나온다는 것이죠. 상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일정한 값으로 취급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앞으로는 PV는 뭐 nRT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일샤를의 법칙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두 가지 스타일로 출시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왼쪽의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과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H점에서는 T0이고 P0일 때 V0란 박스 크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B로 갔을 때는 압력은 그대로인데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압력은 그대로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그렇죠. 샤를 법칙을 따름으로써 V'이 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결국 온도는 일정한데 압력이 증가했어요. 그럼 부피가 조금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 푸시고 X축에서는 부피라고 이제 써져 있고 Y축에 압력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만약에 A에서 B로 가는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압력은 일정하면서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은 일정하면서 온도가 증가해. 선생님, 온도가 증가했는 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에 공부하셨던 PV는 nRT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PV를 곱해주면 T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nR이 일정했을 때. 그래서 A에서 B로 갔다. 자, 그 곱하기 값이 커지니까 온도가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B에서 C로 가면 선생님, B에서 C로 가면 이게 바로 온도가 같은 등원 곡선이 되겠습니다. 등원 곡선.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서 P0 V 프라임 곱한 값과 P에서 요 V를 곱한 값이 같아요. 이 PV까지 값 같으면 이게 바로 온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원 형태의 곡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이상기체하고 이제 실제 기체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상기체라는 것은 분자의 크기가 없고 분자 사이에 인력도 없고 냉각 압축에도 액화나 응고되지 않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0켈빈에서 부피가 0켈빈은 섭씨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겠습니다. 분자 간의 충돌은 에너지의 손실이 없는 에브리바디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가 사실 아니잖아요. 자, 분자의 크기도 있어요. 분자 사이의 인력도 있어요. 냉각 압축하면 액화나 응고도 돼요. 그 다음에 0켈빈이 되기 전에 이미 응고가 일어나 버리고 응고하고 부피가 0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논할 때는 이상기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이상기체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쓸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선생님이 실제 기체도 이상기체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기체는 온도가 높고 압력이 작아, 밀도가 작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체가 기체다울 때, 온도가 높고 압력이 작으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상기체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줄 텐데, 자료 한번 넘겨주시면 바로 다음 이런 그림이죠. 압력이 낮았을 경우에는 이상기체하고 실제 기체가 별 차이 없이 샤를 법칙, 보일 법칙 다 만족하는 듯해요. 그러나 압력이 높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 현상이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버리면 이상기체처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자료 한번 넘어갑니다. 키포인트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M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일-샤렐 법칙을 이쁘게 정리하면 PV는 nRT가 된다라는 거. PV는 nRT가 된다. PV를 곱한 값 nR이 일정할 때 T를 가르쳐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실제 기체도 이상 기체와 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수업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달려가도록 하겠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려면 바로 요 세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 들으셔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역학에서 공부했던 개념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기체 분자 운동과 온도의 관계를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자료를 보면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사실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목표가 운동 에너지 EK를 구하려고 그래요. EK를. 근데 이 뭐하고 관계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EK가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mv 제곱인데 기체 상태일 때는 무엇과 관계 있는지 규명을 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AD님 XYZ로 이렇게 공간에 사각 박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분자 운동을 매우 활발하게 한다고 우리 처음에 배웠잖아요.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 하나가 탄성 충돌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를 때리냐? 벽을 때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 벽에 가해진 힘을 구할 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운동량 변화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저 XYZ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X축 하나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들어온 것으로 그대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량을 구해보면 EMVX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쫓아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각 박스가 XYZ 세 방향으로 충돌을 하는데 그중에 선생님이 X축 하나만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델타 T는 VX분의 EL.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V는 T분의 S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델타 T라는 것은 V분의 S가 되네요. 그러면 V분의 S니까 VX축으로 지금 가는 속도만 지금 따져줬습니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 EL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됐으면 선생님이 이걸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박스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겁니다. I는 뭐예요? F 델타 T는 이코로 MV 빼기 MV 제로. 오호, 선생님 역학 시간에 배웠던 거 동원하시려고 그러군요. 자, 힘이라는 것은 MV 빼기 MV 제로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델타 T로 나눠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식 보실까요? F라는 것은 델타 T를 MV 빼기 MV 제로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MV 빼기 MV 제로가 결국 EMVX가 됐으니까 EMVX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델타 T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구해졌죠. 이거 뒤집으니까 EL분의 V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 유도하는 과정은 안 나오지만 한번 선생님이 유도할 때 유심히 지켜보세요. 자, 요걸 이쁘게 정리하면 L분의 MVX의 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쫓아왔으면 이게 바로 힘이 되겠죠. 힘.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XYZ 중에서 선생님이 누구밖에 안 했어요? 요렇게 X밖에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VX 제곱, V의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을 한번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됩니다. 결국 X축, Y축, Z축으로 탄성 충돌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VX의 제곱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 자 그러면 선생님 VX의 제곱, VX의 제곱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은 3분의 1 V 제곱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벡터의 분해, 그 다음에 합성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요걸 여기다가 선생님 쫙 집어넣을게요. 어디에다가? 바로 여기에다가. 그래서 아하, 선생님 L분의 MVX의 제곱 대신에 3분의 1 V제곱, 3분의 1 V제곱을 집어넣었습니다. 아, 복잡하죠?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다 다 이렇게 써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F라는 것이 한 개에 관한 거니까 N개가 있다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호, 여기다 N을 곱해주는 거예요. 받는 힘은.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3분의 1 LM MV 제곱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F는 뭐하고 똑같아요? F는 PS. 여기 S라고 써도 되고 A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우리가 압력에 관해서 다시 한번 S분의 F를 써보면 자, 보세요. 자, 면적이 L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P는 L제곱분의 F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을 쭉 전개해 나가보세요. 3분의 1 L이 이제 하나 더 있네요. L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얻어낸 식이 결국 N개에 대해서 느끼는 힘, 그래서 결국 압력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압력 P는 자, 그러면 다음 자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까지 나왔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P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식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P는 L제곱분의 F다. 3분의 1 L 3승 N MV의 제곱.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있죠. PV는 무슨 T? NRT. 그래서 선생님이 L 3승이 V하고 똑같으니까 P하고 V를 곱해줄게요. P하고 V를 곱해줘. 지그자그. 그래서 P하고 V를 곱해주면 나머지 것들이 쫙 정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쫓아오세요. 3분의 2 N 곱하기 2분의 1 MV제곱. 아하, 운동에너지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썼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 NEK 운동에너지로 나타낸다. 자, 결국 우리가 얻고 싶은 이상기체에서 우리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2분의 3 M분의 NRT가 된다. 그리고 이 N이라는 것은 분자수라는 것은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몰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은 이걸 이북의 상수 K로 처리한다면 2분의 3 KT. 선생님 어려워 죽겠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쭉 반복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선생님 오죽하면 이렇게 다 써왔겠어요. 헷갈리니까. 운동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 하나만 알아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에너지의 다른 표현은 이렇게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V 값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기체 분자 운동과 온도의 관계를 알고 싶다. 어떤 운동에너지를 계산해라. 그러면 온도에 관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여러분들 벽에 작용하는 압력 어떻게 씁니까? P는 L제곱분의 F다. 쭉 나타내서 여기까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게 아까 선생님이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만은 EK 운동에너지는 2분의 3 KT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 선생님 2분의 3 KT 요거만큼 오늘 알아두시면 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키포인트 중에서 바로 이 키포인트 2분의 3 KT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분의 3 KT를 선생님이 해석을 해보면 기체 분자의 운동에너지는 오로지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에만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만. 그리고 온도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은 분자일수록 속력이 빠르다. 이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2분의 1 mv 제곱으로 쓰면 결국 v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v 값은 루트 m분의 3kt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질량은 작고 온도가 높으면 속도가 크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2분의 3kt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산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산기체라는 것은 분자 사이에 힘도 없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산기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에브리바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이다. 그런데 위치 에너지는 0이기 때문에 결국 운동 에너지만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잘 보세요. 자, 단원자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kt인데 하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n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n 곱해주고 2분의 3kt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 상수값 k를 변형시키면 우리가 2분의 3 n0분의 n이 나오고 rt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종 얻을 수 있는 앞으로 기체 분자가 가지게 되는 내부 에너지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U는 2분의 3 nRT다 라는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씁니까? 2분의 3 nRT다,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M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는 자유도가 3개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병진 운동, 왔다 갔다 하는 병진 운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 nRT니까 결국 2분의 1짜리가 3개 있다. 그래서 자유도를 3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보세요. 이제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된 수업을 위해서 이원자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자,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단원자 분자가 아니라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2분의 5 nRT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공부했던 병진 운동의 자유도 3개에다가 회전 운동 2개를 더해줘요. 그러면 2분의 3에다가 2분의 2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5가 되죠. 자, 3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회전 운동이 말이죠. 자유도가 이렇게 회전 운동이 2개가 아니라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 왔다 갔다 하는 병진 운동에다가 회전 운동 3개를 하니까 2분의 6 nRT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수능에 그런 물리2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단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2분의 3 nRT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게 단원자 분자인지 이원자 분자인지 표시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5 nRT, 2분의 6 nRT도 쓸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단원자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다. 그래서 이원자하고 3원자 분자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또 자료를 넘겨보실까요? 키포인트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 단원자 분자만 시험에 나와요. 단원자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로 표현될 수 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결국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2분의 3 nRT. 선생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씁니까? 2분의 3 뭔 T? KT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공식, 식 2개가 있다. 그러면 2분의 3 nRT하고 2분의 3 KT.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의 3 nRT,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으면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기체가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한다라는 내용이 기체의 열팽창에 관계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기체의 팽창인데 기체가 아주 낮은 온도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는 현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체의 팽창은 뭐하고 관계 있을 거냐면 온도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인데 기체 열팽창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라는 건데 오로지 이 기체의 분자 운동에 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기체는 열을 받게 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온도가 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기체 분자의 속력이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팽창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운동 에너지 다시 한번 써볼까요? EK는 2분의 3 KT 쓰시고 난 다음에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V 값을 구해주시면 V는 루트 M분의 3KT가 된다라는 식까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기체의 운동에 관계하는 것은 결국 요 온도라는 것이죠. 절대 온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내용은 기체의 속력이 이제 결국 증가하게 되면 미는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가지고 결국 부피가 팽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체가 열을 받으면 부피가 팽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기체 분자 운동론의 입각에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온도가 올라가면 결과론적으로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식과 속도를 표현한 식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니까 운동이 활발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미는 힘인 압력이 커져서 결과론적으로 풍선이 이렇게 다시 한번 온도가 높아졌을 때 팽창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를 한번 넘겨서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맥스웰 분포와 액체의 증발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온도와 분자의 질량에 따른 속력 분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몇 쪽을 펴보시냐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71쪽을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이 맥스웰 분포 그림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빈 속력, 평균 속력, 제곱평균, 제곱근 속력. 말도 어렵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속력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맥스웰 분포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결국 지금 앞에서 배운 거 EK는 2분의 3 KT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3 nRT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사실을 가지고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해석하려고 그러냐면 맥스웰 분포 여기까지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 출제되는 것은 바로 이 맥스웰 분포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력. 그 다음에 Y축에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적 분자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네온하고 헬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온하고 헬륨 중에서 결국 온도가 같죠. 온도가. 선생님 온도가 같네요. 네온하고 헬륨은 온도가 같죠. 그런데 헬륨은 어때요? 그렇죠. 질량이 더 작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같은 온도일 때는 헬륨이 질량이 작기 때문에 분포 면적이 넓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프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온하고 헬륨은 같은 온도일 때에 헬륨이 질량이 작기 때문에 분포 면적이 넓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산소야. 같은 산소이기 때문에 질량은 같죠. 같은 산소인데 온도가 높은 경우가 있고 온도가 낮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산소인 경우에 분포 면적이 1000켈빈일 때 훨씬 더 넓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해 볼 수가 있냐면 같은 온도일 때는 질량이 작고 같은 물질일 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분포 면적이 넓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래로 표현을 해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제 연력학을 하기 위한 기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온도와 분자의 속력 분포를 보면은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해석한 결론입니다. 질량이 같은 분자인 경우에는 누가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산소 비교하면 되죠. 질량이 같았으니까. 온도가 뭐 한다? 높을수록 속력이 분포된 영역이 넓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분자의 질량과 속력 분포를 나타내면 같은 온도일 경우에 질량이 작은 분자일수록 속력이 분포된 영역이 넓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질량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온도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가지고 해석을 쭉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참 말이 좀 어려워요. 71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른쪽 날개 부분에 또 이런 말이 있죠. 최빈 속력은 최빈, 가장 흔하게 최빈, 분자수가 가장 많은 속력을 최빈 속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용어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이란 건 뭐냐면 평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의 개념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모든 분자들의 속력을 다 더한 다음에 분자가 몇 개였는지 그 분자수로 나눠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 이거 굉장히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이 얼마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평균을 낼 거냐면 일단은 전부 제곱, 속력을 전부 다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나누어서 평균을 구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곱근을 씌워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속력들을 다 제곱을 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분자수로 나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루트 제곱근을 씌워서 얻어낸 평균값을 일컬을 때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용어가 잘 입에 안 붙죠.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특히 물리2는. 자, 그러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온도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오늘 수업 시간에 딱 하나만 기억해라.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2분의 3 KT입니다. 2분의 3 KT.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역학에서 2분의 1 MV제곱이라고 나타냈고 이거는 2분의 3 KT로 나타낼 수 있다. 에브리바디. 그러면 선생님이 누차 썼죠. 여기 2하고 2가 없어지니까 결국 우리가 V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걸 일컬어서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이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야 라는 식을 계속 염두에 두셨다면 바로 아하, 이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이 바로 이거야. M분의 3KT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석도 해봐요. 질량이 뭐 할수록? 질량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온도가 어떻게 할수록? 높을수록 이렇게 결국 V 값이 크다라는 것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해석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기체일 때는 분자의 평균 속력은 절대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래서 결국 온도가 질량에 여기는 반비례하고, 그렇죠,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비례한다. 그냥 여러분들 이 식 하나를 해석을 해보면 요게 떡하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맥스웰 분포와 액체의 증발 이런 이야기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또 자료 한번 넘겨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탐스너에 있는 그 그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최빈 속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 놓으시고 여기가 VF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에버리지 평균값, 평균 속력이 의미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시험에 자주 보게 될 등장하게 되는 것은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이다.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 번씩 써볼까요? V는 루트 M분의 3KT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V. 요 값을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만 조금 알아주시고 거기 여러분 탐스런에 있는 그 식들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은 반드시 이거를 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증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증발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뜨거운 여름에다가 대하에다가 물을 갖다 놨는데 물이 끓지도 않고 결과론적으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증발이죠. 그래서 증발은 끓음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분자 운동이라는 것은 액체나 기체에 관한 이야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 증발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분자들 중에 평균 속력보다 아까 우리 말한 그 평균 속력보다 빠른 속력을 가진 것이 굉장히 많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까 그래프 해석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수는 줄어들지만 자, 그래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살짝 이쁘게 그려주면 굉장히 여기에 많은 이 분자 수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별로 숫자는 별로 안 돼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요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수는 줄어들지만 매우 빠른 분자들이 있다. 그래서 걔네들이 끓지 않고 그냥 튀어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하, 여기 있는 분자들이 바로 바깥으로 튀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액체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기체만 살펴봤는데 액체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맥스웰의 분포 속력을 따르고 물의 경우는 오른쪽 분포한 빠른 물 분자들의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증발인 경우에 만약에 논술 시험에 왜 끓음과 증발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맥스웰 분포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의 분자 수는 작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인력을 끊고 증발, 바깥으로 뛰쳐 나가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죠. 자, 자리 한번 넘겨볼까요? 자, 키포인트로 왔어요. 선생님, 오늘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제 했는데 기체 분자 운동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 끄기 전에 2분의 3 KT 그래서 요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여기 선생님 이 2를 없애버리면 루트 m분의 3KT라는 이식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오늘 수업 됩니다. 자, 선생님 오늘 수업 시간에 저 2분의 3 KT 하나 유도하려고 굉장히 긴 거.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물리2를 총 봤을 때에 가장 어려운 유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2분의 3 KT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칠판을 지우다가 막 실수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옮겨 적다가 선생님이 한번 빔으로 쫙쫙쫙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있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압력은 무엇인지 정의됐던 거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렇게 쭉 연결하면 그 식이 쫓아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X축, Y축, Z축 그걸 더하면 속력이 나온다. 그래서 그게 탄성 충돌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백지장에다 한번 쭉 이렇게 한 번만 식을 써보시고 이제 문제 풀 때는 그 결과식 2분의 3 KT 그것만 쫙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푸는데 특히 연력학은 여러분들이 물리원 과정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도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봐보긴 하고 여러분들 선생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